특검 전담 재판부 이게 이제 과연 현실화가 될까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회동 주장, 민주당이 굉장히 옹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인터뷰가 방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예, 뭐죠? 최근에 화제의 인물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네. 그 녹취록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제일 먼저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열린공감 TV에서 AI로 조작한 녹취라는 그렇지.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거 처음 말한 분이 증거라던가 추가적인 정황을 이야기해야 된다. 네. 그 사람이 약간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이 녹취록 수렁의 책임을 약간 서영교 의원한테 밀고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감정적 앙금이 상당했던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영교 의원이 터트린 그 열린공감발 녹취가 완전 똥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책임을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한테 상 넘기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얼마 전에 김병기 정청래 싸운 거 떠나서 네. 이제는 김병기 서영교도 한번 붙겠다 약간 그런 내분의 씨앗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 CBS 갔다가 KBS 갔다가 여기 온 건데 KBS 라디오 끝나고 서영교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예, 막 이게 전화 이제 부재중 두 통에 문자 하나 되게 이제 급했다 그 정도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제부터 제가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KBS 라디오에서 좀 세게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좀 오해와 뭐 이 사실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 뭔지. 입장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열린공감 TV 거를 그렇게 갖다 쓴 거는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서영교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보를 이 열린공감 TV 거는 별개로 제보를 따로 받았다라는, 이거는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보를 받았냐면은 그때 이제 그 대법원 파기환송하고 그날 오후에 한덕수가 출마를 해요. 네. 출마 선언을 해요. 네. 근데 그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이미 엠바고 같은 걸로 이미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이미 조희대와 한덕수가 이미 짜고서 이거를 그림을 그렸다라고 원래 그런 열린공감하고 상관없이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딱 파기환송되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들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이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닌 서영교 의원한테 말을 했던 민주당 의원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때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윤석열 때 민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 요 사람들하고 최근에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곧 날라간다. 이재명 곧 날라가니까 이거 준비를 해라. 그거에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게 1년 전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임명장 줄 때인 것 같아. 조희대한테 임명장을 줄 때 그때 조희대가 그러면 이제 그때 민정수석이 옆에 있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환담을 할 때 그때 충성 맹세를 했다. 이재명은 제가 처리하겠다라는 거가 이때 여기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 그 질의를 5월 2일 날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 거는 5월 10일 날 방송을 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5월 14일 날 이제 그거를 튼 거고, 이 질의를 실제 5월 2일 날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린공감이랑은 별도로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전달해 드린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지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게 한 전원이 2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이 뭐 얘기를 해준 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한 단계로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다급하고 지금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공궁에 빠진 것 같더라. 이 정도 얘기만 전해드릴게요. 열린공감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서 AI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해요. 네네. AI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열린공감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 언론의 기자는 이거는 그 해당 PD가 직접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음성 변조를 AI로 한 다음에 그렇게 돌린 건 아니라고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과거에도 다른 내용의 언론, 그러니까 보도 방송을 하면서 그 해당 PD가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제보자로 빙자를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음성 변조했었던 전력이 있었던 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저는
유튜브들이라면 이렇게 허위 정보들 마구 다룰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언론 규제라든지 뭐 마땅히 이렇게 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국회로 끌고 들어온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서영교 의원도 문제지만 이 문제가 막 촉발됐었던 계기는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의 때문이었거든요. 부승찬 의원이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 7일 날 그 4인의 식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부승찬 의원이 인용했었던 그 화면이 열린공감 TV였었어요. 근데 열린공감 TV의 녹취록을 보면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부승찬 의원은 4월 7일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근데 인용한 소재는 열린공감 TV이면서 내용은 7일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린공감 TV에서 했었던 녹취록과 더 더불어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것도 출처도 문제지만 그 출처와 더불어서 허위의 정보 내지는 이상한 근거도 없는 정보를 더 덧붙여가지고 이상한 의혹들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다. 허위의 제보 유튜브 이런 것도 되게 많을 수 있지만 검증된 정보를 다뤄야만 하는 국회 공론의 장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 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걸 또 소재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아하.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처음 제기한 사람이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사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특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로 그칠지 아니면 본회의 통과까지 갈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은 영장 자판기하고 다 구속시키고 다 유죄 빨리 때려라라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본회의에 통과가 돼도요. 바로 아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헌재에서 가면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또 별도로 할 수 있거든요. 헌재.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본안 말고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해당 사건의 진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면 가처분이 걸려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헌재에서 가처분 인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헌재에서 이거 위헌 합헌 판결하기 전에는 전담 재판부 일단 만들지 말고 가만히 냅둬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헌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고 했어도 사법부 일원이라면 이거를 위헌 안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담 재판부라는 용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판사는 무작위로 배당돼야 된다라는 게 헌법에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판사를 교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추천권을 국회가 안 가지고 법무부가 가진다고 했지만 그 법무부 장관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다른 위력으로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판사를 임의적으로 배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과 위배되는 거라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정무적 감각 정도라면 조율해서 이걸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 사단은 안 만들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해서 위헌 판결 나오면 이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들이 다 줄줄이 올스톱되고 막 꼬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에 그냥 보여주기용 발의 정도에서 그치지 이게 진짜 본회의 통과될까? 통과가 돼도 저는 헌재에서 다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통과될 계시고. 것 같으세요? 민주당 소식은 훨씬 저희보다 많이 아시니까. 아니 나 예찬이가 더 잘할 거야 민주당 소식. 왜 요즘 좀 정보통이 끊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반반으로 봐요 사실은. 통과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압박용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법부가 우리는 사법부 독립돼 있어. 우리는 뭐 이런 거 압박 안 받을 거야 하다가 워낙 압박이 거세니까 이제 형사 25부 직위원 재판부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법관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우려는 그거예요. 재판이 너무 지연되면은 윤석열이 6개월 구속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넘어가면 다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서 내란 수계가 활보하는 거 이거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특별 전담 재판부도 하고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좀 우려도 있지만은 이 취지, 이 민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속하게 돼야 되고 내란 수사하는 내란 재판 받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이 1심이 6개월이 넘어가지고 다 풀려난다? 이거는 저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근데 직위원이 하는 방식이 지금
이게 집중 심리를 안 하고 음. 이거를 지금 본인 휴가도 갔다 오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불신과 이제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법원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판사 추가로 더 형사 25부에 보내줄게. 그래서 일반 형사 사건은 이쪽에서 하고 여기에서 내란 사건만 전담으로 좀 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거뒀다라고 봐서 안 갈 가능성 말한 대로 이게 이제 가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또 이 지지자들이 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저는 반반으로 봐요. 진짜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통과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워낙 뭐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여론과 이런 대중의 어떤 목소리를 기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냥 통과가 될 거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 위헌 판정 받는다. 그러면 진짜 특검이 지금 구속했었던 사람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예, 이런 결과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지금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헌법에서는 무작위 전산배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내지는 피해자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판사가 될지를 모르고 무작위로 전산으로 이렇게 배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지금까지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어떤 당연한 조치였는데 네. 이제 판사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국회가 추천한 3인 판사회의, 뭐 그래서 대법원장이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사를 고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례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김기웅 앵커님께서 뭔가 문제를 저질렀어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따로 임의로 또 이 사람이 지정하게 할게요. 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게 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전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서 통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뭔가 좀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전례가 생기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직위원 재판부에 법관 한 명 추가하기로 하는데 요거 사실 굉장히 저도 이게 굉장히 이 정의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겠습니다.